지오스님과 함께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 오늘도 화물사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에바 항공을 타고 가오슝으로 출발합니다. 선생님이 오래전 타이페이에 다녀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후 다시 방문하는 타이완인데요. 타이완선 넘부에는 어떤 매력적인 볼거리가 가득한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지오스님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이번에는 타이완 제2의 도시인 가오슝으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가오슝! 선생님이 드디어 가오슝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타이완인데도 가오슝이 어떤 곳인지 막연하지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시죠. 옛 이름으로 다커오라 불렸던 가오슝은 타이완 남부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타이완 제2의 도시입니다. 일찍이 항구의 발달로 최대의 공업도시로 성장한 가오슝이 수도인 타이베이보다 온화한 기후, 푸른 바다와 산, 풍부한 자원으로 현대 관광지로 탈바꿈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부산과 비슷한데요. 타이완 특유의 고풍스러운 모습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야시장의 모습뿐만 아니라 복합 문화예술단지인 5월 예술특구와 같이 현대적인 감각을 엿볼 수 있는 가오슝은 타이페이와는 확연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선생님이 도착한 이곳은 아이허입니다. 사랑의 강이란 뜻을 가진 이곳은 가오슝의 8경 중 하나인데요. 선생님도 떠나간 과거의 사랑을 떠올려보며 외쳐보고 싶네요. 샹케니! 우리나라에서 성수동, 물레동, 상수동, 망원동 등은 힙한 동네로 서울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죠. 아이허도 흥겨운 가리 공연을 하는 젊은 예술가들, 카페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 로맨틱한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로 가득합니다. 젠장! 또한 가오슝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리우허 야시장은 맛있는 음식들을 찾는 미식가들로 오늘도 북적입니다. 선생님도 타이완의 대표 식자재인 굴과 새우를 요리한 전, 튀김, 만두, 춘권 등을 맛보고 가야겠네요. 여러분들도 맛보고 싶죠? 한편 이곳은 가오슝 근처의 포강시안입니다. 타이완 불교의 총본산이기도 한 이곳에 여러분들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불상인가요? 약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역사지만 현대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타이완 불교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오슝 근처에 있는 렌츠타는 이름 그대로 연꽃이 가득한 호수인데요. 무신인 관우를 모시는 춘추각과 공자묘, 용호탑 등과 잘 어우러진 렌츠타는 우리가 무릉도원을 간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게 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상이 되시죠? 선생님이 도착한 이곳은 타이완의 최남부에 위치한 컨딩입니다. 태평양과 마주하는 컨딩은 다이빙 명소로도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울창한 숲과 산 아래에 펼쳐진 푸른 바다, 맑은 날씨가 공존하는 컨딩은 다양한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잘 보존된 해양 생태계로도 유명해 아름다운 산호초가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선생님도 다음에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와야겠습니다. 그 대신 국립해양생물박물관이 있으니 타이완 남부 태평양의 바다생물을 만나봐야겠네요. 열대어와 함께 커다란 산호를 감상할 수 있는 산호왕국관, 타이완 수역관, 세계해역관 등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롱판 공원에서 바라보는 태평양의 절경은 태평양 속 열대 휴양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밤에는 무수한 별들을 볼 수 있다는데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컨딩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인 샤다오는 새하얀 조개들이 바다의 침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매우 희귀한 모래 해안인데요. 이곳에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고백하면 무척 낭만적이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도착한 이곳은 타이난입니다. 타이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도시인데요.
타이난을 통해 타이완의 시작과 성장을 알 수 있는 도시입니다. 타이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타이난은 지금도 타이완의 6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타이난의 시작은 현재 진란디아 요새로 불리고 있는 안평 고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네덜란드령 동인도 회사는 17세기 초 타이완 섬을 개척하고 이곳에 진란디아 요새를 축조해 동아시아 무역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타이완 섬을 근거로 삼은 정성공은 명나라의 부활을 주도하며 진란디아 요새를 뺏고 안핑으로 개명하는데요. 내부 시설은 정부 소지지였기 때문에 안핑이 정시왕국의 수도로 기능하였습니다. 타이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정성공의 흔적은 안핑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정성공의 반청운동이 실패한 후 청나라는 타이완 섬을 정복하는데 당시의 중심지 역시 안핑이었습니다. 청일전쟁 이후 일제에 의해 안핑이 점령당하면서 진란디아 요새도 허물어졌으며 타이완의 중심지도 타이베이에 넘겨 지금에 이르는데요. 타이완의 현대적인 발전과 어우러져 성장한 타이난은 타이완의 뿌리이며 과거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라거우 영국 영사관입니다. 타이완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인 이 건축물은 2차 아편전쟁 당시 틴진 조약으로 개항된 까오슝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청나라와 영국이 체결한 틴진 조약으로 단수이와 함께 개항된 까오슝은 영국에 의해 근대 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일전쟁으로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타이완은 일제에 할양되면서 50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조선과 같은 일제강점기를 겪은 타이완은 우리와 다른 반일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타이완이 독립국으로서 제대로 지위를 누린 시기가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타이완에서 장제스 국민당 정부 최대 학살 사건인 228 사건 당시에도 일본어는 자유와 해방을 상징하는 언어였습니다. 오히려 조선에게 똑같이 가해졌던 신사참배, 모국어 사용 금지 등에 대해서도 타이완 사람들의 반감은 거세지 않았습니다. 이는 타이완의 생존권이 외교 노선에 달려있다 보니 현재가 과거 역사의 평가에 연동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판해야 하지만 외교와 직접적인 역사를 가진 타이완 특유의 역사를 짐작해 본다면 그들의 역사적 관점과 평가 또한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까오슝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합니다. 까오슝은 현대적 감각으로 물든 타이완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리고 낭만적인 자연유산을 가득 품은 매력도 함께하고 있었죠. 하지만 다양한 국가들의 영향을 받은 각종 문화유산은 험난한 타이완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선생님은 까오슝을 통해 다사다난했던 우리나라 역사와 타이완의 중간민국을 비교하며 서로를 깊게 이해하며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직접 보고 들으며 다녀오는 진호쌤의 역사문화 탐방, 염두를 위한 탐방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짜이젠!